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4일 새벽 6시 12분입니다. 지난 11월 8일 공식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그 순간부터 행동을 개시를 해서 2주 만에 민주당 정권을 거의 초토화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법리적, 논리적 대응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국민들을 격분시키니까 민주당도 함부로 대응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앞장서서 공격에 나서니까 법리적, 사실적, 논리적 대응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을 향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게 허위사실로 공격을 한 점이 덜미가 잡혀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얼음장을 놓으니까 민주당 간부 3명이 잇따라 입장문을 발표해가지고 정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조금처럼 사과를 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여세를 몰아가지고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 조국,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게 토론 결투를 제의를 했는데 모두 피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씨는 김어준 방송이나 MBC도 좋고 1대1 토론이 아니라 1대3도 좋다고 했지만은 다 불응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한동훈 씨와의 결투는 피하고 만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라면 하겠다고 해서 이건 성사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포기 사태의 최종 책임자라면서 대장동 일당과 대통령은 공범 관계라고 연일 공격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대통령 보호를 위한 싸움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대장동 항소 포기는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48%, 잘했다는 여론이 29%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진영 논리로 걸려가지고 55대 45라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한동훈 전 장관의 논리에 동조하는 중도 성향 국민들이 많아져가지고 진영 논리가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영 논리가 깨지는 것은 국민들이 건전한 상식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작년에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있었을 때 이건 안 된다. 윤석열은 탄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70% 되었습니다. 그 70%는 보수, 진보, 중도에 걸쳐 있습니다. 이들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대한민국 편이고 사실 편이고 헌법 편입니다. 이들이 이번에 한동훈 전 장관의 논리에 박수를 보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자신을 갖게 합니다. 이들은 좌도 진보 그리고 보수라고 부를 필요 없이 바로 상식파이고 조금 유식하게 이야기하면은 바이털 센터입니다. 역동적인 국가 중심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한동훈
씨의 활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감동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론스타 관련 국제 분쟁 재판에서 한국 정부가 완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정권도 한동훈 전 장관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게 여론에 의해서 몰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영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맨날 한동훈에게 얻어터지면서도 자위적 대응조차 거의 포기하더니 갑자기 민주당이 한동훈 칭송으로 나오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국힘당은 당기 필마의 조자룡처럼 뛰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견제구를 날리다가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활약에 민주당도 타격을 받았지만은 국민의힘은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한국 정치판이 극좌 정청래 세력, 극우 국힘당 세력으로 나눠 있는데 한동훈의 활약으로 극좌, 극우를 견제하려는 국민 심리가 발동을 했다는 이야기고, 이게 한국 정치의 새로운 어떤 활력, 희망을 불어넣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검사 시절 국제투기자본 론스타의 주가 조작 사건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냈고, 그 연장선상에서 장관이 되어서는 이 경험을 잊지 않고 살려가지고 론스타에 대한 항소를 결단해가지고 완성을 이끌어 국민 재산 6조 원을 지켜낸 이야기는 가히 영화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일 정광석화와 같은 행동으로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진압하는 데 1등 공신이 되었던 그 기억에 연결된다면은 한동훈은 살아있는 신화 또는 살아있는 전설이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정치적 자산을 혼자서 최단 기간에 벌어놓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정치적 자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와 전국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인기가 국민 속에서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면은, 단단한 지지 기반을 갖게 된다면은 신당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국을 개편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이런 힘을 가졌던 사람은 대표적인 인물이 세 사람입니다. 김대중, 김명삼, 그리고 김종필. 이 세 분은 강력한 지역 기반과 강력한 팬덤을 근거로 해가지고 수시로 정당을 만들고 합치고 하면서 몇십 년 동안 한국 정치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한동훈 씨가 삼김 클래스로 갈 수 있느냐 아니냐 지켜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